(1979년) 19살의 봄이었습니다. 삼남일녀의 둘째 아들인 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마지막 쌈짓돈을 꺼내며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머니, 저는 대학 안 갈 거예요. 그냥 돈 벌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하루 18시간을 일했죠. 형이 있었지만 형은 서울대 의대생으로 우리 가정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19살 그날 내가 형 공부만큼은 도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의대생인 형이 등록금 걱정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자퇴서를 쓰고 공장에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내 마음은 확고했어요. 둘째야, 너도 꼭 대학 가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검정고시 볼게요라고 대답했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의 하루는 길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고 기름때로 늘 손은 새카맸죠. 하지만 월급날이면 그런 건 다 잊혔습니다. 형, 이번 학기 등록금이야. 첫 월급으로 형의 의대 학비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리셨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봉투를 건네며 형의 얼굴을 볼 때가 제일 행복했거든요. 밤늦게 공부하는 형을 위해 라면도 끓여주고 커피도 타다 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이라 피곤해도 형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났어요. 6년이 흘러 형이 의사가 됐을 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실은 그때 울음 속에 나도 대학 가고 싶었다는 마음도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직장 후배들이 물어보았죠. 왜 자퇴하셨냐고.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형이 지금 큰 병원 의사예요. 매년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죠. 내가 포기한 꿈 하나로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요? 19살의 선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3년 뒤 야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죠. 4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마침내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30이 되던 해였죠. 동생들까지 다 결혼시키고 나서야 제 삶을 생각할 수 있었죠. 아내에게는 늘 미안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나이 많은 노총각에게 시집와서 부모님까지 모셨으니까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간 것도 미안할 뿐이었어요. 또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어머니께 월급을 드려도 실은 내색 없이 잘 지내주었어요. 우리 아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둘째 딸이 첫걸음마를 뗐을 때,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승진이 빨랐습니다. 하루 4시간 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그 결과 최연소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임원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없는 상태로 자랐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졸업식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죠. 아내가 홀로 감당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건 너희들 때문이야. 이 말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65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큰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작은 딸도 중소기업에 입사했어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자라주었죠. 검소한 생활 탓에 여행 한 번 제대로 다녀오지 못했지만
아내가 알뜰히 모은 돈으로 작은 연립주택을 샀지요. 우리 집이 생겼을 때는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행복했어요. 그 연립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상상하지도 못할 돈이 되었을 때는 지금까지의 고생을 보상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도 독립하고 물질적인 노후 준비도 되었지만 마음의 허전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배부를 소리일까요? 주위에서는 자식도 돈을 벌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내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인이 된 딸이 아버지께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알지, 8월. 10월이에요, 아빠. 10월 15일. 내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중학교 입학식 때도 아빠는 없었어요. 회사가 바빠서 항상 그 말뿐이었죠. 네, 다 저를 위해서였다고 하시겠죠.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옷, 다 저를 위한 거였다고요. 하지만 아빠, 제가 정말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운동회 때 아빠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편지 썼던 거 기억나세요? 답장도 못 받았죠. 중학교 때는 아빠처럼 바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일기를 썼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빠를 기다리는 걸 포기했죠. 매달 통장에 용돈 넣어주시는 것보다 주말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는 걸 기다렸어요. 아빠만 그렇게 바쁘셨나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 미안하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땐 제가 아빠를 너무 필요로 했거든요. 가끔 아내가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겠소? 라고 대답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최면을 거는 것도 있지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다고 믿었던 아내도 갑자기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고 아이들 혼자 키웠다고 힘들었던 이야기들, 형제들에게 섭섭한 이야기들, 이미 오래전 일인데 이제 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불만을 터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당황했어요. 아내도 지금의 나처럼 부모님 모시고 아이도 혼자 키우고 형제들 돌보고 했지만 그 누구도 수고했다 한마디 들은 적 없는 자신이 처량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진작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억울함도 같이요. 제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형제들에게도 뭐라 얘기하면 형과 동생은 둘째야, 내가 보태준 등록금으로 공부를 했지만 공부는 내가 한 거야. 돈 있다고 의사 되지 않아. 형, 이제 그만 좀 해요. 누가 형더러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형과 동생의 갑작스러운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지요. 난 너희들 잘 되라고 결혼도 미루고 평생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형이 우리 인생에 너무 간섭하잖아요.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서 형이 우리 뒷바라지한 거 고맙죠. 하지만 그게 우리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야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9부터 45까지 내 청춘을 바쳐 키운 동생들인데 그 바람이 우리한테는 짐이에요. 매번 형이 우리 때문에 희생했다는 말로 우리를 올가매고 그게 얼마나 숨막혔는지 알아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더 이상 형의 희생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 희생이 어쩌면 형과 동생들에게 평생의 굴레를 씌운 족쇄였을지도 모른다는 걸 참 허망하지요. 이제 몸도 이곳저곳 고장나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무릎 수술도 다음 달에 예약되어 있지요. 아내도 자식도 형제도 다 저에게 불만만 있는 제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지금은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야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젊은 시절
야근에 시달리며 치열하게 살아온 삶. 허나 지금은 깊은 허전함과 후회만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준 7가지 소중한 교훈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알아 여기진 않으셨나요? 오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7가지 깨달음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30대에는 더 큰 집을 사기 위해 야근했고, 40대에는 자녀 교육비를 위해 주말도 반납했죠. 50대에는 노후를 위해 투자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나 많더군요. 오늘 우리는 한 질문을 던집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은 의미가 없고, 가족을 잃으면 돈은 더욱 공허하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깨달음은 건강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죠. 40년을 한 회사에서 임원까지 올랐던 제 친구 이상철 씨. 지금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가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돈 벌 때 열심히 벌어야 해. 하지만 결국 간경화, 심장질환, 당뇨까지 모든 병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30알씩 먹는다는 그가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상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돈이 이제 와서 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운동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 두 번째 깨달음은 가족입니다. 제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부분이죠.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때였을 겁니다. 운동회 날 제가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참석하지 못했죠. 민수가 달리기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에는 꼭 보러 갈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죠. 중학교 입학식, 고등학교 졸업식, 심지어 대학 입학식까지. 저는 늘 나중에 시간 나면 일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민수는 30이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혼자 앉아 옛날 앨범을 봤습니다. 민수의 첫 걸음마, 첫 운동회, 졸업식. 모든 사진에서 제가 없었습니다. 제 자리는 늘 비어 있었죠. 아내가 찍어준 사진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벌수록 가족은 멀어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의 미소, 그들과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어떤 돈보다도 값진 보물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진정한 인연입니다. 한때 저는 수많은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사장님부터 정치인까지. 제 인맥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은퇴하던 날 마지막으로 회사 책상을 정리하면서 명함 박스를 들었습니다. 1000장이 넘는 명함들. 하지만 정작 제가 아플 때 병문안 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더군요. 대신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철수가 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새벽에 달려와 준 사람. 지금도 주말마다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 친구가 진정한 인연이었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은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공평하면서도 잔인한 선물이죠. 퇴직하고 시작하려 했던 취미생활,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나중에라는 말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암선고. 의사가 말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고 미뤘던 그 나중에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시계도 똑딱똑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나중에는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30년 동안 기업에서 일하며 저는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죠. 매달 들어오는 큰 수입에 취해서 무분별한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욕심이 커질수록 위험한 투자를 했죠. 결국 금융위기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퇴직금도, 연금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은 자존감입니다. 돈을 모두 잃고 난 후 주변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회사 임원 출신이 왜 이 모양이냐는 말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자식들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진정한 자존감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온다는 것을.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떳떳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닌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지키고 사용하는지.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립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은 꿈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무슨 피아노냐는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피아노를 시작하려니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더군요. 옆집 박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70세에 수채화를 시작해서 75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미술을 가르치시죠. 김 여사님은 68세에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가게에 놀러 온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꿈을 이루기엔 결코 늦지 않았어요. 공방에서 나무를 깎으며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나무가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하며 깎아나가는 이 시간.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묻어둔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나요? 돈이, 시간이, 나이가, 모든 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핑계들로 여러분의 행복을 막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마지막 깨달음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평생을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았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끝없는 욕심이었죠.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고 밤마다 부동산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때론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기도 했죠. 그러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다는 걸.
요즘은 매일 아침 일출을 보러 갑니다.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걷는 산책.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다니.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보니 욕심은 저절로 줄어들더군요.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돈이 있어도 눈물이 나는 이유. 그건 마음속 허전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아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평안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도 이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진정한 인연을 놓치고, 시간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겐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밤 퇴근길에 가족에게 전화 한 통화 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말엔 자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부모님께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엔 얼마만큼의 행복이 있나요? 더 늦기 전에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